안녕하세요. 평일 저녁 7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질 대범한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우리가 뭐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대범함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죠. 대범하고 통 큰 수익을 원한다. 또 나는 거시경제 흐름을 읽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요. 내 총 자산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내일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으로 50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요. 다른 경제 방송에서는 보지 못했던 특별한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종목에 대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금, 채권, 예금, 부동산까지 정말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솔루션을 매니저님께서 직접 여러분께 주신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사전 신청하시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현재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다들 스마트폰 옆에 있으실 겁니다.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하단에 짧은 영어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요. 숫자도 위에 나와 있습니다. 참여 코드 0708 네 자리만 누르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내 자산 현황, 특별히 궁금하신 분야, 그리고 내 투자 성향 이렇게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는 대로 매일 저녁 7시 대범한 투자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장중에 매니저님께서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또 여러분의 고민도 빠르게 해결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오랜만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철민 수석님 모셔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팍스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대범투자자분의 박철민 수석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나온 이유는 우리가 뭐 가전제품을 사면은 또 AS를 해주듯이 제가 그동안에 말했던 어떤 특별한 어떤 자산들, 금융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금융 상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 AS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우리 철민 수석님께서는 또 이렇게 책임감도 강하게 있으신 분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또 AS를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수석님하고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시장 모두 1% 가까이 밀리며 하락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거의 주도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려아연 어제 말씀드렸는데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이다가 오늘은 유상증자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티웨이항공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는데요. 특히나 예림당은 상한가를 오늘 보여줬고요. 한미사이언스도 다음 달에 임시 주총을 앞두고 25% 상승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틀 동안 사들였던 이 외국인의 물량을 이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매물을 팔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 지수도 2,500선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내일 삼성전자의 세부 실적이 나옵니다. 오전 10시죠. 또 컨콜도 기다리고 있는데 향후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AMD 그 어닝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수석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오늘 시장 굉장히 안타깝다. 안타깝다. 가뜩이나 지금 전쟁이라든지 네. 방산 그리고 반도체 이런 이슈도 안 좋은데 그 미꾸라지가 미꾸라지요? 물을 흐렸다. 근데 미꾸라지가 좀 커요. 어떤 거의. 미꾸라지인가요? 예, 고려아연이라는 네. 좀 큰 미꾸라지가 좀 물을 흐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심란할 거예요. 주식시장이 뭐 어제 올랐다. 그리고 오늘 떨어졌다. 뭐 이런 양상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모멘텀이라 한다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중동 리스크 때문에 계속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계속 호황이에요. 예, 계속 호황이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그 고대역포 메모리를 이제 납품하는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좀 R&D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재 반도체
하락세가 아직도 나오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과다 낙폭된 지수가 일부 외국인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로 일부 상승을 했다가도 다시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고려아연이라는 종목 뭐 주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큰 기업 하면은 뭐 삼성, 현대, 기아, LG, 포스코 뭐 이런 기업들, 롯데 떠오르는데 이 고려아연이 어저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진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커졌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거품이 과해졌다. 지금 경영권의 어떤 싸움 속에서 굉장히 좀 진흙탕의 그런 싸움이 좀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와중에 뭐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은 또 하한가를 맞았어요. 시가총액이 30조가 넘거든요. 네. 30조가 넘는 그런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다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다? 굉장히 많이 뭐 어떤 테마주처럼 지수를 흔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이런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현 시장 속에서 좀 더 어떤 리스키하고 좀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좀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 고려아연이라는 것이 또 개인 투자자도 숏을 칠 수가 있어요.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주식을 공매도하는 게 아니라 주식 선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것은 조금 이제 고수의 영역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려아연 사태가 굉장히 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코스피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미국 대선. 이제 11월 5일 한 7일 남았어요. 예, 7일 남았는데 미국 대선에 뭐 누가 되냐. 아무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트럼프 쪽이 요즘에 좀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대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좀 대응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 시점에 뭐 단기성 트레이딩은 유효해요. 뭐 한미사이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개별주들, 바이오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있거든요. 특히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도 뭐 글로벌 아연 가격이 올라가거나 매출이 갑자기 2배, 3배 떠가지고 지금 한 주에 150만 원, 뭐 지금 하한가 맞아서 130만 원대 이렇게 왔는데 시가총액이 뭐 30조가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경영권 분쟁이라는 어떤 단기적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종목마다 내가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기성인 그 종목만의 임팩트를 보고 들어가는 그 단기성 트레이딩은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대선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계속 말할 거지만 한 7일 남았어요. 근데 누가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시장이 갈립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 경제 분석 그리고 뭐 통계 분석 뭐 어떤 미래 가치 분석 이런 거 다 좋은데 사실은 이 주식 시장은 결국 정치판에 따라서 달라져요. 굉장히. 미국 정치가 어떻게 되냐, 미국의 수장, 경제 수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꼭 주식만 투자가 아니다. 뭐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 금 가격 많이 올랐죠. 거의 뭐 50만 원까지 올랐는데 초반부터 금 굉장히 좋다고도 말씀드렸고 뭐 채권, 금리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이제 빅스텝을 밟아가지고 5%대로 내렸고 우리나라도 0.25%포인트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채권을 매수하신 분은 어떤 표면 금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어떤 양도 차익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겠죠. 그래서 꼭 주식 투자가 다는 아니다. 이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증권 방송에서 보통 주식 얘기만 하는데 주식만 투자가 다가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한 이유가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고요. 뭐 지금은 횡보장이지만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특히 이제 미국 대선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코스피 차트거든요. 뭐 내가 기술적 분석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요.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은 뭔가 위에 보면은 이게 지지선, 저항선이죠. 위에 이제 저항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지지선,
지지하는 부분은 계속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거의 간을 봤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긴다? 방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디든 나오는 겁니다. 이제 네. 예, 여기서 방향이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근데 미 대선 7일 남았기 때문에 뭐 개별 투자 단기로 트레이딩하는 건 좋은데 내가 어떤 좀 큰 돈을 들어가거나 중장기로 투자를 해야 된다.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가치를 보고 들어간다면은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간보기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타이밍에선 맞다. 뭐 이런 관점에서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금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대선 11월 5일이죠. 앞두고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한미사이언스라든지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슈만 보고 이렇게 개별 이슈에 따라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적합하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범한 투자의 또 매력이죠. 주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또 금에 대해서 금 투자 지금 시장에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정말 지금 금값이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따가 또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런 종목들 또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요. 하단에 짧은 링크 하나 뜨게 되고요. 클릭하신 후에 0708입니다. 네 자리 누르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철민수석님께서 장중에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또 철민수석님께서 바라보는 시장의 시황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 나가고 있으니까요.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수석님께서는 정식 투자자문업체 대범투자자문에 속해 계시거든요. 이 말은 즉 여러분의 자산 운용에 대한 능력을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좀 더 안전하게 내 투자 자산을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수석님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또 오늘도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 해주시나요, 수석님? 오늘은 민감한 강의를 할 겁니다. 민감한 강의요? 예, 정치 얘기를 할 겁니다. 약간. 그래도 괜찮은가요? 근데 뭐 이게 네.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 대선이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여야 있듯이 미국도 그쵸? 여당, 야당이 있어요.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있는데 이게 누가 되냐에 따라서 집권 여당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어떤 우리나라 경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한국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뭐 기법 강의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가 큰 거를 좀 봐야 되잖아요. 큰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미국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너무 좋은데요? 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 정치 증권방송 최초로 이제 정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영어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누군지 아시죠? 민주당 후보. 이제 지금 부통령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이 두 분의 지금 지지율이 얼추 비슷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까도 정치를 굉장히 잘 알아야 주식을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 거 하나 있어요. 경제 책 많이 읽고요. 주식 책 많이 읽고 주식 기법 많이 알면은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경제라는 건 결국에 정치인의 어떤 정부 주도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영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래를 보는 것도 있는데 미래보다도 내 라인이 무엇인지 내 당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 당이 추구하는 게 뭐냐 상대방 당이 예를 들어 추구하는 게 좀 좋은 거면 내가 오히려 이걸 깎아내리는 게 이게 네거티브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런 정치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봐야 된다. 아무리 뭐 예를 들어 반도체가 좋다 이러는데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안 좋아, 안 키울 거야 이러면 반도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정치학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잡아봤고요. 그래서 미국, 특히 정치 대국은 미국이죠. 넘버 원. 미국. 이 미국의 정치를 알면은 돈이 보인다. 이거를 여러분들 키포인트 잡을게요. 제가 앵커님께 오랜만에 또 나왔으니까 질문 하나만 제가 하도록 할게요. 어떤 건가요? 미국이 빅스텝을 밟았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 금리를 내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국도 지준율 인하라든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좀 금리 인하를 네.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맞춰야 되니까. 네, 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연준에서 내렸는데 혹시 그 내린 이유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내렸죠? 인플레이션 때문 아닌가요? 인플레이션이 좀 잡혔다. 그죠? 네. 그리고 경기는 좋지 않으니까 잡혔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는데 맞나요? 틀려요. 어떤 건가요? 왜 내렸나요? 아니 진짜 맞는 말인데 틀려요. 네. 왜냐면은 연준에서 0.5% 포인트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를 여러분들 내리면 뭐 금리가 뭐길래 자꾸 내리네 올리는데 금리를 내리면요. 이자가 싸지니까 그만큼 시중에 이제 자금이 풀려요.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은 어떻게 돼? 올라가죠.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요.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시중에 자금이 풀릴 뿐도 아니라 금리가 싸죠. 그럼 기업에서 돈을 싸게 빌릴 수가 있겠죠. 돈을 싸게 빌리면은 내가 투자할 수 있고 사람도 뽑을 수 있고 공장도 짓고 더 싸게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나요. 이거를 바로 우리가 금리를 내리는 일종의 대표적인 통화 정책인데 네.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 게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이 잡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혔다.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에 물가가 내렸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좀 거짓말이라 생각해요. 왜냐? 실제 물가는요. 23년에도 물가 상승률 3%대까지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4년도에도 거의 3% 진입을 했어요. 이게 CPI 소비자 물가 기준이고 생산자 물가인 PPI 기준에서는 2%까지 실제로 올해 1월 달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미국 물가가 거의 한 3%에 머물어요. 근데 이때도 3%가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경기가 좋아지는 금리 인하를 왜 갑자기 하필이 9월 달에 했느냐? 갑자기 그때 여러분들 9월 달에 뭐가 났냐면은 해리스 지지율이 확 올라가요. 그때 트럼프랑 이 해리스가 있는데 네. 이 해리스 지지율이 확 올라가면 해리스가 누구예요? 지금 집권 여당 바이든 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일종의 네. 뭐 파라고 하기는데 바이든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경제가 좋아지고 돈이 풀려야지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스 집가 올라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래 트럼프는 금리 내리지 말라고 했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버립니다. 물론 연준은 중앙은행이라서 재정 당국이랑 엄밀히 독립이 돼 있지만 사실 독립되는 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대통령이 있는 집권 여당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요. 근데 빅스텝 하고서 다음 달에 금리 또 내리겠다 했어요. 금리 내리겠다는 말만 몇 번 들었습니까 도대체. 근데 금리 그 이후에 안 내렸거든요. 네. 그럼 왜 안 내렸냐. 이 트럼프 지지율이 갑자기 또 떡상했어요. 트럼프가 갑자기. 요즘에 또 트럼프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다음에 집권 여당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금리 내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지지율 올라가는데 금리 내리지 말라 했는데 연준에서 빅스텝 한번 또 밟는다? 대선 전에 밟는다? 나중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뒤집어 까겠죠. 예, 그러니까 이 연준에서도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실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 좀 살펴야 되고 그리고 해리스 트럼프냐 뭐 굉장히 정책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관세 부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부분 봐야 되고요. 예. 뭐 그 기타 우리나라의 한국에다가 어떤 정책을 짜는지 이런 부분 봐야 되는데 일단 관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글로벌 공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60%에서 100% 관세를 매긴대요. 거의 60%.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10%에서 20% 관세를 매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파는 물건은 되게 중국에 비해서 좀 싸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 뭐 지원법이라든지 이게 $500 넘게 5년 동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이쪽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미국 쪽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아무래도 그런 달러 가치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너지도 트럼프는 기존의 어떤 정통 화석 연료나 원자력 이런 개발 확대한다 그랬고 그리고 해리스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한다 했는데 근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저는 이게 절대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기업인 중 하나가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하는데 전기차의 혜택을 축소한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트럼프가 됐을 때 친환경 정책을 안 내놓냐? 그것도 아니에요. 트럼프가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절 때 이제 집권을 했을 때 그때 오히려 트럼프는 셰일가스라고 하죠. 셰일가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면서 그때 굉장히 경제적 타격을 입었거든요. 셰일가스도 물론 뭐 완벽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오히려 친환경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구도가 많이 달라진다. 이런 걸 봐야 되고 뭐 어떤 섹터들이 오를까?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뻔한 것 중 하나가 공통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제가 기존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린 방산업은 무조건 오릅니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는 방산 쪽은 무조건 오르게 돼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방위비를 더 내야 된다.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국가에 방위비를 더 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방위비를 더 내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자주국방에 힘을 좀 실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주국방에 힘을 더 실으려면은 방산 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방산 쪽 산업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장점으로 누가 돼도 방산업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이쪽은 이제 거의 4차 산업이에요. 어느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율주행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을 키운다고 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뭐 친환경까지는 아니지만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키운다 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역이 다 포함이 돼요. 자율주행, AI, 친환경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을 좀 더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거 한 달 전부터 얘기하는데 금 가격 이런 것들을 꼭 좀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나 해리스 둘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재정 정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게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돈을 하려면은 지금 세금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돈은 많이 필요하니까 뭐래? 미국 국채를 발행합니다. 미국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게 돼요. 미국 채권 시장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또 어떤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중국 물건이 싸니까 사람들이 사는 건데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됐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뭐가 올라간다? 금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 투자, 방산업, 자율주행 AI 이런 쪽은 필수적인 좀 투자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지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뭘 사야지 오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솔직히 내가 개별주들 뭐 사고 올라가고 이런 거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 컨닝 페이퍼입니다. 컨닝 페이퍼 거의 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쉬워요 되게.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쉬운 정답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그 관련주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정말 어떤 테마, 뭐 가상화폐를 봐야 되는지 원전을 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주셨습니다. 방산 그리고 자율주행 AI, 마지막으로 금투자까지 지금 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자세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 다음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범한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매니저님께서 직접 재구성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금, 부동산, 채권 정말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얘기 나눌 예정이니까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사전에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하단에 링크 하나 뜨고요. 누르신 다음에 0708입니다. 숫자 4자리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저희 매니저님께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도 준비 중에 있으신데요. 자세한 내용과 일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코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더욱 빨갛게 물들이는 시간입니다. 대범한 상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포트폴리오 신청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포트폴리오 첫 번째 포트폴리오부터 같이 열어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꿀단진 님입니다. 닉네임부터 뭔가 기분이 좋아요. 일단 금이 안전하고 계속 올라가길래 담았습니다. 미국 ETF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안전한 게 좋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계속 괜찮겠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분 아무래도 철민수석님의 방송 보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흡족합니다. 아, 흡족하십니까? 예, 예. 이 포트폴리오의 한 줄평 말씀해 주세요. 굿. 정말 한 줄이네요. 굿.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우리 꿀단지님. 아니나 다를까 수익률도 좋습니다. 일단 하나씩 볼게요. 먼저 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한돈에 41만 원에 사셨고 18%나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비중도 딱 반 정도 담아가고 계시는데 오, 이렇게 50%의 비중을 금 투자에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님? 지금 전쟁도 나고 있고, 맞아요. 예, 그리고 대선 앞두고 좀 흉흉하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네. 할 말이 없네요 이제 또. 예, 금이 정답이다. 예, 정답이다. 제가 여러분들 네. 그 한 달 전에 제가 마지막에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전국의 경제방송 최초로 주식 종목 토론 시간에 금 얘기를 한 그런 맞아요. 예,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네.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그때 진부하다고 느끼신 분도 있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아니 뭐 종목 해가지고 테마주 해가지고 10%씩 20% 먹으면 되는데 왜 금 얘기를 해가지고 재미없게 하냐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해가지고 뭐 살림살이가 나아지신 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시기에. 근데 맞아요. 금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지금 좋아하세요. 금이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좀 경상도 쪽으로 이제 돌잔치를 갔다 왔거든요. 오, 멀리 다녀오셨네요. 예, 갔다 왔는데 돌잔치 하면 우리가 보통 선물로 뭐 돌반지. 그죠, 반지. 금, 네. 근데
현금으로 냈어요. 야. 왜냐면 너무 비싸가지고. 네. 아, 금값이 너무 예, 비싸서. 너무 비싸니까 낼 수가 없었어요. 네네. 예, 제 이제 직계 가족이면 내겠는데 그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내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가 금 얘기, 이거는 이제 금 ETF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금이라는 것을 꼭 어떤 현물로 뭐 금은방 가가지고 사지 않고요. 이렇게 네. 종목처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금 ETF 있는데 이 금 사는 방법 제가 제 여기 QR 코드 타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제가 이거 다 알려드려요. 예, 금 현물가 저기 귀금속 가가지고 사면은 네. 가게에 가서 사면 네. 비싸요. 예. 종로 가가지고. 맞아요. 거기. 그리고 그런 어떤 만드는 비용도 들고 네. 교통비도 많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금은 ETF로 여러분 사시면 돼요. 그때 제가 여기 9월 초인가요? 9월 말인가요? 10월 초인가 해가지고 지금 거의 금 가격, 금 ETF가 16% 가까이 올랐어요. 와. 근데 너무 쉬웠어요. 이거는 주식은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떨어지면 손절하기도 어렵고. 근데 금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은 그때 말씀드렸죠. 금 가격 자체가 올라간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금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는 자꾸 모든 어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 돈은 풀어나고 대기업 사원들 연봉 1억씩 다 넘어가는 이 시점에 금 가격, 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물가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금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전쟁까지 터져요. 전쟁 나고 경제 위기 터지면 뭐 어떻게 되죠? 안전자산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안전자산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금 그리고 달러, 기축통화의 달러 이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달러보다도 더 희소하고 더 어떤 안전자산 할 수 있는 게 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중동 리스크 터지고 대선 이전에 불안정하고 할 때 금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금이 앞으로 트럼프라든지 해리스가 되든 간에 재정 정책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금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좀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조정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격이 물가가 올라간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강남의 부동산이 한 원가가 원래 한 3천만 원 정도 했어요, 실제로. 네. 근데 지금은 30억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금 가격은 앞으로 강남 부동산이 예를 들어 60억이 됐다. 금 가격은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같이 오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예,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물가, 인플레이션에 투자했다. 이런 관점으로 봐도 된다. 그래서 금은 여기서는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다.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들고 가시면 돼요. 좋습니다. 우리 꿀단지님 일단 금 같은 경우는 쭉 끌고 가셔도 좋다. 미 대선 후에도 누가 당선되더라도 계속해서 좋을 것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다음은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이것도 저희 그때 철민수석님하고 같이 대법원 상담 시간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매수가가 18만 8천 원에 6% 수익권에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반절은 금에 하시고 반절은 S&P 500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미증시는 막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분 진짜 제 방송 보고 들어간 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가격까지 그때 상담하신 가격이 뭐 정확하게 한 거 보니까 네. 맞고 18,800원 아주 뭐 좋은 가격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게 미국은 굉장히 뭐 세계 제1 국가고 달러라는 건 또 기축통화이고 S&P 미국 빅테크 기업이 계속 올라간다 했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미국은 원래는 금융, 국방 이 두 개가 강한 나라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금융, 국방뿐만 아니라 제조업, 뭐 AI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테슬라부터 원래 자동차도 미국 차 많이 안 타거든요. 미국 사람한테 이제 포드나 이런 거 우리나라 잘 안 타잖아요. 근데 네. 지금 테슬라 주식 사. 예, 맞아요. 테슬라 진짜 사라는 게 아니라 급등했잖아요. 그런 밈이 이제 인정대로 네. 테슬라 막 사고 로켓 스페이스X 막 쏘아 올리고 있고 AI 지금 엔비디아의 물론 그 대표이사는 이제 쟁스완 그 대만 사람이지만 미국에 또 상장돼 있고 그러니까 네. 미국 기업이 지금 다 해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여러분들 성장을 굉장히 하고 미국 경제는 안 좋은데 한국 경제는 좋다?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기 쉽지 않고요. 예, 그리고 미국 S&P 같은 경우에는 또 배당금도 쏠쏠합니다. 또 주주환원 정책이 굉장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배당금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미국 S&P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았다. 다만
지금 너무 과열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IB에서 나온 리포트 정책을 봤을 때 앞으로 S&P 성장률이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말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S&P 계속 들고 있는 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미국 S&P를 투자하신 분들은 단기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장기로.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든 말든 배당금 받으면서 계속 이제 미국 경제 성장과 함께 내 돈도 묶어두겠다 이러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도 되는데 나는 조금 액티브하게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좀 차익 실현하고 좀 조정 구간에서 좀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좀 효율적인 방법이다. 근데 뭐 들고 가셔도 되긴 돼요. 근데 만약에 가시면 장기적으로 가셔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꿀단지님의 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쭉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때 차익 실현하셨다가 재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 사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 금이 안전하고 계속 올라가길래 담았다라고 하시고 뭐 미국 ETF도 그렇고요. 안전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투자가 나도 좀 내 투자 성향과 맞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금 사는 방법, 특히나 ETF, 금 ETF 사는 방법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수성님과 함께 할 수 있는 QR코드 입장하시면요. 금 ETF 구매하는 방법,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0708입니다. 숫자 누르고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포트폴리오 이제 또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예요. 닉네임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요. 예. 일단 자산이 4,500억 원, 4억하고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고 빌라가 전세가 지역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셨네요. 4당에 있으신데 2억 원, 그리고 채권 1억 원, 그다음에 비상장 5천만 원, 주식 5천만 원, 또 예수금도 5천만 원 이렇게 운용 중에 있으십니다. 본업에 새벽 대리까지 뛰면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는 건 잠을 덜 자고 모으면 되는데 투자는 마음처럼 쉽지 않네요.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수성님 진짜 이거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모으는 거는 열심히 모으면 되겠지만 맞아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이렇게 불리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뭐 종목들 지금 4개 정도 보유 중이신데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주담대 풀로 받으면은 네. 서울의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예, 풀로 근데 받으면 그만큼 굉장히 뭐 좋은 투자를 하고 있다. 충분히 살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좋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또 아파트 사고 싶어요. 희망을 가지시고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아마 사게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 그럼요. 예. 네, 좋습니다. 한 종목씩 자세히 볼게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55,800원에 들어가셨고 그래도 수익권의 11% 들고 계십니다. 4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올해뿐이 아니라 지금 사실 최근 한 달간 이 은행업종 섹터가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좋았잖아요. 예. 특히나 하나금융지주도 이제 밸류업 공시 발표를 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주주환원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입절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끌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은행 지금 너무 좋긴 해요. 뭐 3분기 누적 순이익도 3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3분기 지금까지 이제 누적 순이익이 3조를 넘어섰고 네. 다만 이게 안타깝게도 뭐 어떤 IB 쪽이라든지 이런 투자 관련된 수익이 아니라 은행의 고유 어떤 업무이죠. 예대 마진.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 간의 그런 마진이에요. 이 은행의 예대 마진이 좋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대출 금리 높고 예금 금리 낮다는 거. 그러면 아파트 살 때 이제 금리도 굉장히 비싸게 빌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뭐 금리가 떨어지면은 어떤 예대 마진 수익성이 좀 낮아서 떨어진다 이런 어떤 얘기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주택 공급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은행의 안정성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 밸류업 가치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빠져도 충분히 수익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을 좀 옥죄는 그런 과정에서 예대 마진이 좀 벌어지는 괴한 현상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행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긴 쉽지가 않습니다. 금리가 좀 빠져도 급격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은행주를 현재 들어간 시점에서 뭐 어느 정도 뭐 대략적으로 뭐
20%대 좀 이렇게 수익 중이긴 한데 네. 여기서 지금 좀 박스권에 지금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이렇게 박스권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지 여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이 좀 애매하지만 안정적인 어떤 주식 투자 자산을 가지고 지금 수익 실현 중에 있는 부분, 수익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홀딩할 만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호실적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좀 더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고요. 17만 1,670원에 매수하셨고 27% 정도 들고 계시네요. 그래도 13%나 수익권에 있으세요. 하이닉스 일단 삼성전자하고 계속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고 외국인 매수세도 오늘 들어왔거든요, 수석님. 예. 이럴 때 익절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20만 닉스 회복이 될까요? 진짜 아파트 살 것 같은데 이거 그래요? 필 좋아요. 하이닉스를 통해서? 일단 하이닉스보다도 네. 투자의 어떤 선택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좀 좋지가 않잖아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에다가 이제 HBM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도 반도체 시장이 좀 커질 거예요. 다만 좀 관건은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반도체에도 한 10% 정도 관세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이제 미국에다가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 좀 반도체를 팔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책이 어떻게냐 따라서 좀 갈릴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대선 이후의 상황을 보시고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흐름도 좋고 굉장히 전망도 좀 좋고 수익도 나오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닉스 사신 거 정말 칭찬한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은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전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이제 또 다음 종목 보기 전에 이렇게 나도 내 주식 종목에 대한 뭐 비중은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어느 자리에서 익절을 챙겨야 하며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전에 포트폴리오 신청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하단에 링크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숫자 0708입니다. 네 자리 누르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 네, 테슬라 영향으로도 올랐던 적도 있지만 오늘은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2만 2,4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손실이 가장 큰 종목이에요. 34%의 손실 중이신데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좀 안타까워요. 사실 에코프로는 앞으로 뭐 가능성 자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2차 전지에다가 뭐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주이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작년에 고평가가 됐어요. 너무 과다할 정도. 이겨 보니까 좀 고려하연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예,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네. 지금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전기차가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는데 가격이 싸면은 잘 팔려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좀 불도 잘 나고 하는데 LFP 배터리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에코프로도 지금 LFP 배터리 양극재 개발하고 있고 LFP가 조금 어떤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불이 좀 잘 안 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고 인기가 많은데 이게 중국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앞으로 26년도에 이제 완성체가 좀 나온다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전망은 좀 밝은 부분이 있다. 다만 현재 너무 많이 빠져 있고요. 지금 저점 72,000원대. 이게 좀 저점을 깨고 한번 다시 올라가는 좀 반등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한 마이너스 5% 정도 손절 두시고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좀 홀딩 해가지고 상승하는지 저점을 다더라도 한번 기술적으로 좀 튕겨내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고 좀 대응을 짜셔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점에서 좀 5%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LFP 배터리 관련해서 좀 더 투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범한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니저님이 여러분께 꼼꼼하고 또 확실한 가이드 드리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히든 종목 코너인데요.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또 우리 수석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 종목 힌트 알려주시죠. 예, 히든 종목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이 종목은 평상시에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요? 좀 근데 소외주? 예, 맞아요. 조금 생각보다 여러 어떤 전문가라든지 방송에서 많이 떠들지 않는 종목 중 하나예요. 네.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탄탄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광범위한 전방산업 마감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 광범위하다는 게 뭘 의미하냐? 철강, 건설, 금속, 자동차, 조선, 기타 등등 여기 하나 추가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다 포함이 돼요. 약간 나쁘게 말하면 박쥐 같지만 좋게 말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어떤 제조업 모든 파트에서 다 사용이 되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뭐 전쟁이다 뭐다 이러고 그 코스피 지수가 방향도 못 잡고 있고요. 또 미국 대선 7일 앞두고 어떤 종목이 이슈가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철강, 건설, 금속 전방적으로 모든 산업에 이런 어떤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좀 안전하게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 종목을 제가 히든으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재무적으로도 아주 좋아요. 일단 우리가 펀더멘털이 좀 튼튼해야 돼요. 뭐 기술적인 것도 좋고 테마도 좋은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영업이익이 4년 연속 흑자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 대기업들도 다 막 구조조정하고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코로나 때도 심지어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출 구조가 꾸준하고요. 전방적으로 다 이제 수요가 많고 경기가 좋던 안 좋던 굉장히 흐름이 좋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이 기업은 경기 민감주이기도 해요. 경기 민감주라는 거는 경기 흐름에 따라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조금 어떤 많이 바람을 많이 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경기 필수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없으면은 안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필수제예요. 그러니까 경기의 방어주 성격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은 아니 민감주인데 뭐 필수제 방어주 뭘 도대체 뭔 얘기라는 거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히든 종목 딱 들으면 아 맞네 진짜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네 이 생각이 여러분 딱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어떤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는 이 시점에 조금 바람을 좀 피할 수 있고 바람을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저기도 붙을 수 있는 안정적이면서 계속 흑자가 나는 그런 기업을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차트도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은 굉장히 한번 퍽 올랐다가 좀 조정받았다, 확 올랐다가 조정받았다 이런 구간에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번 연도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계속 저점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 고점에 여기 이제 급등을 했을 때 뭔가 어떤 테마에 엮였다는 거예요. 테마에 엮이든지 또는 뭔가 큰 호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재가 지나치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서면서 조금 꺾일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23년도부터 해가지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매출도 영업이익도 4년 연속 흑자, 넘게 흑자고 코로나 때도 흑자인 기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 흐름도 타면서 저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언급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이게 한 번씩 팍 튑니다. 튀는데도 떨어지더라도 저점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수익성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든 종목
보고 싶으시면은 들어오세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성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히든 종목의 종목명, 진입가, 목표가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평일 오후 7시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매니저님들의 대범한 투자 가이드가 궁금하다면 저희 대범한 투자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